바로 또 한발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39.1%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네, 어제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3,000원을 또 뚫어냈어요. 물론 이제 장이 끝날 때는 주가가 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이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뉴프렉스라든지 나무가 같은 이런 이제 XR 기기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그나마 어저께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이제 급락하는 와중에도 좀 잘 버텨내는 이제 흐름이었거든요. 나무가는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이제 뚫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좀 진행되는 구간에서 기관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공격적인 이제 매수가 조금 들어왔었고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덕분에 상단을 이제 좀 뚫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좀 살아 있고 갤럭시 S24가 사실 아까 이제 김준호 매니저 키워드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분기 현상이 생길 정도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갤럭시 S24에 대한 이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부품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될 수 있고 XR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확장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830선을 빠르게 좀 회복한다라고 하면 나무가 같은 종목들이 또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만약에 그냥 짧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이제 좀 공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 요 밴드를 좀 설정을 해놓고 저점 매수하고 23,000원 근처 올라가면 또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도 대응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표가 23,000원 좀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구간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발 기업은 어디 쪽입니까? 네, 오늘 한발 기업은 반도체 쪽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시스템 반도체 이제 후공정 OSAT 기업인데요. LB 세미콘이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종목 방송에서 좀 소개해드린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등장한 기업이에요. 맞아요. 한 2, 3년은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후공정 기업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 워낙 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었고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온 디바이스 AI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거지면서 넷패스라든지 넷패스 아크까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LB 루셈은 좀 오랫동안 소개를 못 해드린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좀 안 좋았다. 이게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쪽 매출이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팬아웃 방식의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개발은 좀 됐는데 상용화 단계로 아직까지 이제 접어들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침체를 좀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특히 이제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또 LB 루셈의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같이 붙으면서 턴어라운드가 이제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객사한테 우리가 보통 이제 턴키 방식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턴키의 개념이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공정을 쭉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고객사한테 키를 넘겨주면서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에 필요한 과정들을 전부 다 이제 작업을 좀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키를 넘겨주면 고객사는 키만 받아가지고 꽂아서 돌리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공정이 이제 가능한 후공정 기업이 바로 이제 LB 세미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범프라든지 이제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이런 이제 공정들을 턴키 방식으로 고객사한테 이제 물량을 넘겨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기업이고 주요 후공정 제품으로는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뭐 시스템 온칩 포함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DDI,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반도체 PMIC, 그 다음에 CIS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되면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모바일 시장, IT 제품, 이 세트 제품들의 어떤 업황이 같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단순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가전 제품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좀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 AI 이슈가 이제 붙으면은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많은 이제 영역에서 이 온 디바이스 AI가 확장될 거라고 보거든요. 비단 이제 가까운 예로 이제 갤럭시 S24만 보더라도 사실 이 AI에 대한 이제 세간의 관심이 워낙 좀 강하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통번역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기능들, AI 비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새로운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을 빨리 한번 구매해서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얼리 어답터들의 이제 수요를 이제 자극하면서 갤럭시 S24가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부분의 이제 호조 자체가 어찌 보면 LB 세미콘의 실적 턴어라운드에도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두산 테스나가 가장 이제 주력으로 이제 후공정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LB 세미콘도 이제 삼성의 물량을 이제 받고 있거든요. 갤럭시 S24도 이 어찌 보면 울트라 모델이 가장 이제 또 판매가 한 40% 이상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마진이 높은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또 가장 좀 고사양화되어 있는 이 울트라 모델이 이제 판매가 호조를 좀 겪는다라고 하면 LB 세미콘이라든지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이제 또 연결이 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또 테스나하고 이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엑시노스가 또 요번에 다시 탑재가 됐잖아요.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서도 또 후공정 검사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돼서도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고 자회사 이제 LB 루센 같은 경우에는 이 DDI가 이제 주력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중소형 이제 OLED가 탑재된 많은 이제 IT 제품들이 출시가 될 거고 이게 여기에는 또 XR 기기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DI 뭐 TV라든지 또 PC 노트북 쪽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DDI 매출이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면 자회사 LB 루셈의 이제 실적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면 자회사 이제 LB 루셈도 차트를 같이 한번 보여드려도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LB 루셈도 주가가 워낙 좀 부진했었거든요. 바닥에 완전히 이제 좀 처박혀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고 시장에서도 좀 소외될 정도로 거래량 자체가 거의 이제 미미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LB 루셈이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한번 하면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LB 세미콘도 동반해서 이제 같이 장대 항목 만들면서 이제 급등세가 한번 나왔다가 지난 금요일과 어저께 이틀 동안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 이격 조정이 아주 이쁘게 지금 마무리가 좀 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00원 정도 자리가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딱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매수 가격은 8,300원 어저께 이제 종가 근처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만 8,000원에서 8,300원 정도 요 구간이 이제 매수 맥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은 8,000원 정도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직전 고점 조금 위에 1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 7,200원 정도로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사트 기업 LB 세미콘이 또 오랜만에 한발 기업, 관심 기업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상 궁금했던 건 어제 AI 반도체, 뭐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단기 과열에 따른 일시적 하락일지 아니면 추세 하락일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시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어제 우리 국내 증시의 AI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은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이제 기술주들의 조정에서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꽤 많이 조정을 받았고 특히 AI 반도체 이제 수혜주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분명히 차익 실현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이제 투매가 워낙 좀 심하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AI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됐는데 오늘은 저는 충분히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 AI 트렌드 자체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메가 트렌드 아닙니까, 그죠? 뭐 워낙 지금 융복합 산업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많고 이 AI로 인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수요를 창출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을 지난 금요일과 어저께까지 충분히 좀 받은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일 확률이 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는 인사이트까지 얻어봤고요. 그렇다면 VS 벌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에서 탑픽을 꼽아볼까 하는데요. 신규라고 할까요? 네. 99. 그러니까 예전에 또 왕의 자리에 앉았었던 대표격인 네. 하나마이크론 네. 그리고 최근 온 디바이스 AI로 다시금 또 시세를 냈던 SFA 반도체. 이 셋을 붙여놓는다면 김준호 매니저의 탑픽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저는 그래도 삼성의 어떤 이제 설비 투자를 더 강화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좀 이제 오. 가장 1순위가 되지 않을까 보고 네. 있는데
있는데 그래도 이제 LB 세미콘이 좀 좋은 게 또 DDI 이제 구동칩 관련해서도 최근에 네네. 삼성전자가 차세대 이제 OLED 투자를 더욱더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XR 뿐만 아니라 좀 플렉서블 OLED 관련해서도 더 얇고 또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또 DDI 또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또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DDI 쪽이 어떤 이제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LB 세미콘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다만 이 삼성전자의 어떤 후공정 투자 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마이크론이 1순위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B 세미콘이 DDI 구동칩 관련해서는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회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다 좋고 네. 긍정적이다. LB 세미콘이 네. 좋다. 후공정 하나만 봤을 때는 하나마이크론이 하나 좋다. 마이크론이다. 네. 하나 마이크론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전호 매니저의 한발 네.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MT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때 5.6% 상승하고 네. 어제 다시금 또 상승을 보이더니 최고가 기준으로 26.6% 수익률입니다. IMT가 시간에서 참 잘 가더라고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한 5% 이상의 시간에서 반등 그림이 나와줬는데 IMT가 또 이젠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이제 3D D램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또 IMT가 또 관련된 수혜주로 좀 묶였습니다. 이제 스태킹, 3D 이제 D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이제 스태킹 기술인데 스태킹 그 기술의 어떤 분류가 되는 이제 이산화탄소 웨이퍼 기술을 또 세계 최초로 또 개발한 기업이 IMT다 보니까 IMT가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묶이고 사실 IMT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뭐 HBM 관련해서도 또 이제 마이크로젯이 HBM에 분류가 되면서 또 HBM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EUV 관련된 공정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와졌는데 마찬가지로 마이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를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 또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5% 정도 반등 나와줬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D램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단독 기사긴 한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3D D램, 뭐 낸드 플래시에 이어서 3D D램 쪽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MT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시간에서 5% 올랐고 지금 이제 뭐 27%까지 올라가주면서 이미 네. 수익률이 한 26% 정도가 좀 찍혀 있는 상태인데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넉넉하게 3만 원 라인대로 조금 상향 조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 전략은 필요 없습니까? 분할 매도는 뭐 지금도 이미 수익권이다 보니까 네네. 뭐 비중을 많이 크게 치르신 분들은 좀 절반씩 줄여나가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이미 뭐 시간에서도 반등 그림이 나와줘서 시초가에 뜬 거 확인하고 그때 좀 물량을 줄여나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바로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으로 넘어갑니까? 오늘은 어디 쪽이에요? 네, 어제 이제 우리가 저 PBR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네. 코스닥의 이제 고밸류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조정이 나와줬잖아요.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한정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있지 않은 이상 어떤 섹터에서 강하게 반등 그림이 나와지면은 타 섹터에서 이제 차익 매물로 출회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제 좀 억울하게 밀렸던 섹터 중에 사실 제약바이오가 가장 억울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JP 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서 이미 세론으로 충분한 조정 그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고밸류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가 조정이 나와줘서 그 안에서 그래도 성장 가치가 가장 큰 네.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LB 세미콘도 오랜만이었지만 네. 이 비만 치료제도 정말 오랜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심에 고심을 네. 거듭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진정성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진정성 있게 비만 치료제 가져왔고요. 네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컨퍼런스 주간 탐방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가봤더니 거기서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게 AI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항체 약물적합체 ADC가 올해를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끌 수 있는 3대 키워드라고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2028년도까지 우리가 알츠하이머와 함께 비만 치료제는 가장 성장성이 큰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전히 지금 위고비 열풍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가 어쩌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욱더 큰 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 지금 뭐 로슈 또 그리고 암젠,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잇따라 다 비만 치료제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133조 이상의 시장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펩트론 또 인베티지랩, 뭐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인베티지랩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라든지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장기 지속형 플랫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술력 하나를 인정받아서 이제 특례로 또 상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정달 시스템 관련된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유한양행과 함께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MOU를 체결했고요. 이제 공동으로 좀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유한양행과 이제 손을 잡은 만큼 앞으로 이제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의 어떤 기술 수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원래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같은 경우가 이제 주 1회 이제 본인이 직접 주사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달 지속형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형 변경을 통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으로 제형 변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한양행과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향후 또 이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의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뭐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베티랩 같은 경우는 사실상 IVL 드럭 플루이딕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비만 당뇨 치료제를 계속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으로 제형 변경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탈모 치료제 또 그리고 알츠하이머 또 그리고 마약, 알코올 중독 치료제, 또 그리고 전리선암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치료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주가 조정이 가파르게 좀 진행된 상태고요. 유한양행과 또 이제 어느 정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관련돼서 차익 매물이 세론 현상이 충분히 나아졌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2028년도까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제약바이오센터가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과도한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판단돼서 인베티지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는 13,200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건 차트를 보니까 작년 8, 9월 이 관련 비만 치료제들이 정말 랠리를 펼쳤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 거래량이 정말 아쉽습니다. 두 분의 오늘 한발 기업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저PBR 개선안으로 주도주에 대한 탐색전이 이어질 것이다가 약간의 인사이트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비만 치료제가 그중 하나 주도권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이미 8월, 9월 달에 이제 비만 치료 위고비 열풍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네. 주가적으로 다 반납한 상태다 보니까 맞아요.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사실 인베티지랩이나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차트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맞아요.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한 달 내내 주가가 좀 세론 현상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둔 시점에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까지도 다 반납한 상태라 뭐 HLB나 뭐 셀트리온 그룹주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 달 내내 주가 조정 흐름이 나아졌다. 그랬을 때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고 또 2월 달에 또 1월 달에 못 갔던 만큼의 어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주가 상승 랠리가 나아진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세론 현상이 컸었고 주가 조정 폭이 컸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가장 성장성이 큰 비만 치료제 섹터 안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좀 거쳤다라고 좀 판단돼서 인베티지랩을 한번 가져와 봤고 또 충분히 직전 고점 부근대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미 지금 32,000원짜리 갔던 종목이 지금 10,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위고비 열풍으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까지도 다 반납한 상태라서 가격적인 매력은 현 시점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상방을 좀 열어둬도 좋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VS 시간, 그래서 손잡은 유한양행이 아니고 왜 인벤티지랩인지 바로 붙였어요. 유한양행. 아, 그리고 이거 좀 어려운데요. 네, 이 기업도 빼놓을 네. 수 없습니다. 펩트론. 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비만 치료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저는 탑픽은 또 펩트론을 봐야 하지 않을까. 대장주였으니까. 네, 뭐 대장주였기도 했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뭐 또 그 외에 빅파마들하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네. 뭐 김준호 매니저님 지금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노보 노디스크가 또 에라칼이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 제약회사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게 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냐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 이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노보 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라든지 일라이릴리의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일주일 단위로 이제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복부에 이제 주사를 찔렀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물 지속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5일에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지금 연장을 시켜놨고 요걸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로 이제 더 늘리려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이 GLP-1 유사체의 반감기를 더 늘리는 이제 이 기술, 요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짜리 지금 제형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효능이 똑같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펩트론과 이제 인벤티지랩.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사는 너무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는 건 먹는 거. 알약이에요, 알약. 그냥 물이랑 이제 알약을 이렇게 삼키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그리고 이제 국내 제약 기업들도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제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슈는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다. 다만 이제 시장의 트렌드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분명히 좀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탑픽은 인벤티지랩과 펩트론이 뭐 너무 유사한 기업들이에요. 네. 그리고 둘 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살아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한미약품도 제가 고민했어요. 네. 어. 한미약품도 있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뭐 사실 세 기업 다 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딱 비만 치료제만 놓고 봤을 때는 대장주는 여전히 이제 펩트론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참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인데 누르면 나와요. 한번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그래요. 제약 바이오 기업 연구원 네. 오셨을 때 저 좀 한번 불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재밌는 시간 네.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발 기업 인벤티지랩 그리고 LB 세미콘이었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